안녕하세요. 영부동산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핫하게 나왔던 고강도 전세 대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빼들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전세가가 2중 또는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올려주었던 임차인, 그리고 신규 임차 물건, 그래서 거의 3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강도 전세 대책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모든 전세 물건에 대해서 5%를 적용하는 그런 전월세 상한제 룰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6월 1일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 표준 임대료제, 이렇게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것이 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러한 대책일 텐데요. 예를 들어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신규 임대차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를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2중, 3중의 전세 가격이 고착화가 되겠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전세 물건을 전부 다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빼버릴까요? 그렇게 되면 임대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버릴 가능성이 더 높죠. 실수요자들에게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임대인들은 느낄 것이고요. 자, 표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표준 임대료로 정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자유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산권의 침해겠지만, 이 정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특이한 정부가 돼서, 예를 들어서 A단지는 전세 가격을 4억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겠죠. 전월세 상한제를 하든 표준 임대료제를 하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임차 물건으로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실수요자에게 팔아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임대차 물건이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궁극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상입니다. 모든 임차 물건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또는 표준 임대료제, 어느 것을 시행하든 전세 시장은 박살이 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 규제를 특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전세값 잔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 자금의 융통에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서울에서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보시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뭐 얼마 전에 광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강일지구의 어반브리지도 마찬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즉 현금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물건들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M2 화폐량이 3,400조 이상이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11조도 거의 현금처럼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나오게 되고 자산 가치는 가치 상승이라기보다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세 대출도 막고 잔금 대출도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굉장히 불균형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됐다, 대출 규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추석의 영향이죠. 추석은 거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 둔화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락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보합도 아닙니다. 보시면 8월 서울 주택거래 절벽 1년 전보다 24%나 감소했다. 1년 전도 굉장히 적은 거래량을 보였는데 거기서다가 또 줄어들었는데 전국 미분양 주택은 역대 최저다. 지금 미분양 물건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대구 지역인데요. 대구 지역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동구 용계역 쪽 일부 입지가 안 좋은 쪽은 미분양이 있지만 수성구나 이런 쪽으로 가보시면 미분양이 거의 없다. 미분양이 있어도 소형주택 위주로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다. 즉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는 품질 좋은 양질의 주택을 원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강도 전세 대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모든 임대차 물건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는 표준 임대료제를 실시하겠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둘 다 어느 정책을 쓰든 전세 물건은 급격하게 감소 현상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들은 매도로 나섬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분양을 하려던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보고 상한제의 변화를 지켜보고 나서 분양을 하겠다고 분양 시점을 다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또 늦어지게 되고 물량 공급 시기가 또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급격한 변화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